추석을 3일 앞둔 이른 아침, 한지혜는 시댁 부엌에서 홀로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지혜의 마음만큼은 무거웠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도마 위에 놓인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이번 추석에 애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차례상은 언니가 알아서 잘 차릴 거라 믿어. 시누이 정소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매번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죠. 알겠어. 잘 다녀와. 지혜는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정태우가 아침부터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10년 전 결혼했을 때 태우는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무관심한 남편으로 변해갔죠. 지혜가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갈 때도 그저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 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경기 중이야. 나중에. 태우는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든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지혜야, 무는 좀 더 가늘게 썰어. 작년에 내가 썬 무는 너무 두꺼웠어. 차례상이 보기 좋지 않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번의 추석, 10번의 설날,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지적과 명령뿐이었죠. 그 순간 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칼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태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나 이번 추석 지나고 이혼할 거야. 한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 정태우는 잠시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피곤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또 그 소리야? 그냥 좀 참아. 어차피 차례는 금방 끝나잖아. 태우의 무심한 반응에 지혜의 가슴이 저미 텄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를 아끼던 부부가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1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39살 인생의 황금기를 시댁의 허드렛 일에 바치고 있었죠. 자신의 꿈과 희망은 모두 접어둔 채로요. 거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추석을 앞두고 이혼이라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맏며느리 역할을 그만할 겁니다. 차례상도 더 이상 차리지 않겠습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혜를 바라봤죠. 내가 아니면 누가 차례상을 차리니? 집안의 맏며느리가 할 일이지. 이혼은 나중에 하고 일단 도리는 다 하고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그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죠. 지혜의 마음이나 감정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희생을 감내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그만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죠.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이번 추석은 마지막으로 도울 테니 그 이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요. 이 망할 년이 미쳤구나. 시어머니 박말순의 고함이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격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봐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죠. 차분하게, 내 며느리가 추석을 앞두고 이혼을 운운하는데 어떻게 차분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누가 이 집안을 돌보겠니?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이 집안의 허드렛 일은 제가 할 몫이 아니에요. 허드렛 일이라고?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감히 허드렛 일이라 부르다니.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게 도리야. 지혜의 남편 정태우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쪽도 확실히 들지 못했어요. 그저 갈등이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었죠. 여보, 엄마가 화나셨잖아. 그냥 이번 차례상만 차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태우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그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이에요. 지혜는 앞치마를 벗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순간 말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고 없이 손이 올라갔죠. 팍! 날카로운 손찌검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 시집살이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버릇없는 년, 내가 감히 이 집에서 이혼을 운운해?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우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손찌검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매만졌습니다. 10년간 참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지혜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던 날, 처음 차례상을 차리며 긴장했던 순간들, 매번 명절마다 홀로 부엌에 서서 밤을 새웠던 기억,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고맙다는 말.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지혜의 달라진 태도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라고? 감히.
어머님, 10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손찌검까지 당하면서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혜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정태우가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뭐 하려고? 진정해.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가정폭력은 범죄니까요.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 우리 집안일인데 경찰은 왜 불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냥 흘려들으면 될 걸 왜 난리야? 지혜는 남편을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죠. 당신도 이제 그만이에요.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차마만 반복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해 본 적 없죠? 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모른 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맏며느리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야. 지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10년 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반지가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짐 챙겨서 나갈 테니 이번 추석 차례는 알아서 준비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한지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정태우는 방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죠. 여보, 제발 좀 진정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면 안 돼. 지혜는 옷장을 열어 몇 벌의 옷과 필수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감했던 건지도 모르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10년이에요, 태우 씨.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당신은 모르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거나 소리 지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길 뿐이었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말순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있나? 동네방네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은 어쩌고. 내가 맏며느리인데 이럴 수가 있니? 태우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 해결할게요. 지혜는 짐을 다 챙기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난 10년간 며느리 노릇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때예요.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니 밥 세 끼 챙겨 먹고 옷 잘 입고 살았으면 됐지. 말순의 말에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어떤 감사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혜는 현관으로 향했고 태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말 가는 거야? 우리 10년 세월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고통받을 때 당신은 항상 그들 편이었잖아요. 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혜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진 저녁이었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한지혜가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듯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어요. 지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그 집이 이제는 낯선 건물처럼 느껴졌죠.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물음에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는 갈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결혼 후 친정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일단 근처 모텔로 가주세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택시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지야, 나 이혼하기로 했어.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모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선 지혜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낡았지만 그녀에겐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현은 지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사진이나 목격자가 있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로 사진은 찍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가셔서 상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혜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었어요. 한 씨, 10년간 정말 많이 참으셨네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상담사의 따뜻한 말에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고통을 인정해 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친구 민지의 집에 도착한 지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민지는 지혜의 상황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혜야, 넌 항상 착하고 참기만 했잖아.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할 때야. 민지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죠. 추석 당일 시댁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맏며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차례상을 누가 차려야 할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시누이 정소연에게 차례상을 차리라고 요구했지만 소연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엄마, 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요. 게다가 우리 애들 제주도 여행 티켓 다 끊어놨어요. 태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아내 지혜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며느리를 욕했고 시누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죠. 이 망할 년, 맏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집안 망신시키는 짓을. 말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태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할게요. 엄마, 차례상 차리는 거 알려주세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그녀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어요. 내가 안 돼. 사내가 어떻게 차례상을 차려. 하지만 태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지혜가 없는데. 결국 태우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서툴게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혜가 새벽부터 일어나 완벽하게 준비했을 명절 음식들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지혜는 친구 민지와 함께 조용히 명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례상 차리는 부담 없이 명절을 맞이한 그녀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명절은 처음이야.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차례야. 그날 밤 지혜의 휴대폰에는 남편으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돌아와. 다 내 잘못이야.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차례상이 엉망이 됐어. 지혜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은 한 번의 실패한 차례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까지.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씨, 남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합의 이혼이라. 그것은 법정 다툼 없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한편으로는 시댁에서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했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합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위자료와 함께 10년간 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지혜의 요구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태우의 설득으로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여전히 분개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년이 감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더니. 말수는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습니다. 태우는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인정해요. 우리가 지혜에게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지혜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눈빛이 달라졌죠. 지혜야, 내 카페가 정말 잘 되고 있더라. 자리 잡는데 얼마 안 걸렸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사람들이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됐어. 지혜의 말에 친구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새 삶을 시작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 남편은 어때? 연락 오고 그래? 다른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와. 잘 지내냐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야. 한편 태우의 집에서는 또 다른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이제 많이 노쇠해져 있었고 태우는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떠난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 이제 좀 익숙해졌네. 말순이 부엌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져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애한테 미안하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신우의 소연도 변했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 그녀도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다시 카페로 돌아와서 지혜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거나 희생할 필요가 없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지혜의 얼굴에는 자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이 비록 아프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꽃들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지혜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